보쌈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4 그 72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평화적 정권 교체와 민주주의 발전을 주제로 살펴볼 텐데요. 87년 6월 항쟁,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다양한 영역에서 민주화가 진전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역대 정부를 좀 살펴보면서 12대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시대 끝나고 이제 현행 헌법 87년 헌법 6공화국 헌법에 따라서 들어섰던 역대 정부가 진행되면서 들어서면서 이 땅의 민주화가 어떻게 진전되어 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가장 최근까지는 이제 촛불 민심, 촛불 집회, 촛불 항쟁을 통해서 성숙한 시민 의식이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현재 정부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내용. 쉽게 말해서 정부의 흐름,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제 정부들이 바뀌어서 왔는지 변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대표자를 선출하다.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게 됐다는 거죠. 87년 이제 6.29 선언으로 노무현 당시 민정당 대표가 약속했지 않습니까? 헌법 바꾸겠다. 그래서 87년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대통령은 5년 동안 한다. 그 전에 전두환 같은 경우에 대통령 7년 단임제 간접선거였는데 5년 단임제로 좀 짧게 줄이고, 그리고 직접 선거로 뽑겠다. 직선제, 직접 선출, 직선제라고 씁시다. 그래서 직선제 개헌안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거가 치러집니다.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 이제 군사정권 끝장낼 수 있겠다. 너무 민주화에 대한 열망,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너무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곧 야당 후보로 나오기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이 야당 지도자 그동안 합심해가지고 함께 군사정권에 맞서왔던 두 야당 지도자, 민주화운동 지도자였던 YS와 DJ가 김영삼과 김대중이 분열돼 버립니다. 이거 대통령 욕심이었을까요? 원래 두 사람은 이제 신한민주당 하는 신민당을 같이 만들어서 돌풍을 일으키고 그 뒤에서 좀 지원해주고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런데 이제 신민당이 좀 당시 신민당 뭐 이런 얘기까지는 그렇지만 신민당 총재였던 이민우라고 하는 분이 별도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좀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죠. YS 김영삼 같은 경우에는 통일민주당, DJ는 평화민주당, 두 개 세력으로 분열돼서 이 두 사람이 손만 잡아도 그냥 당시 그 국민들의 열망을 따지면 생각하면 쉽게 대통령이 돼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었는데 끝내 분열돼 가지고 엉뚱하게로 어부지리로 노무현 씨가 당선이 됩니다. 그땐 지역 감정도 굉장히 극심하게 이제 막 지역 감정을 자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노태우가 당시에 얻었던 득표율이 36.6%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YS가 얻었던 게 몇 프로냐? YS가 왜 안 쓰지? 28%. 그러면 DJ 김대중이 얻었던 게 27%. 두 사람 표만 합쳐도 어떻게 됩니까? 55%죠.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야당을 지지했다는 겁니다. 선생님, 그 김종필도 있지 않나요? 김종필도 신민주공화당 만들어가지고 신민주공화당, 민주공화당이 새롭게 됐다. 민주공화당이 뭡니까? 박정희 계열이죠. 박정희가 민주공화당이었지 않습니까? JP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만들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8.1%. 이쪽은 좀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둘만 합쳤어도 YS와 DJ만 합쳤어도 55%나 되니까 정권 교체는 너무 쉬웠던 거죠. 근데 결국은 민정당 후보였던 노태우 씨가 당선됩니다. 하지만 이듬해 88년도에 치러졌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야당이 다수 득표를 하죠. 다수석을 차지합니다. 여당이었던 이건 어디다 쓰노? 당시 이렇게 여당이었던
그 노태우 씨의 민정당. 민정당이 얻은 우리 이건 교과서에 있는 거죠. 125석을 얻어요. 표 많이 얻었네요. 근데 이거 DJ의 평민당이 제1야당이 됩니다. 제1당이 되는데요. 70석. 그 다음에 YS의 통일민주당이 59석. 아, 이 둘만 합쳐도 어떻게 돼요? 129석이에요. 둘만 합쳐도 민정당보다 더 낫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신민주 공화당 있죠? JP의 공화당이 35석. 요 공식적으로 요 세 개가 야당이니까요. 야당만 합쳐도 어떻게 됩니까? 160석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여당은 작고 야당은 크다. 여소야대 정권이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소야대 정권이 아니고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국회에서 다수당을 야당이 차지하게 되니까 이제 세게 여당을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거죠. 노태우 정부 보통 사람의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13대 노태우 정부 보통 사람들 나이 사람 보통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나왔지만 야당의 힘이 세죠. 그러니까 노태우도 당시 이렇게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노태우 정부 시절의 주요 활동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는 88 서울 올림픽이 치러지죠. 전두환 입장에서는 억울했을 거예요. 자기가 이거 유치해놓고 자기는 정작 자신의 후계자 노태우 세워놓고 상황 노릇하면서 여기 딱 나와가지고 개회식도 좀 보고 하고 싶었을 텐데 죄인 신분이 돼서 엄청 공격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지도 못하고요. 노태우 정부의 최대 치적이라고 하면 이거죠. 국방이래 북방 외교. 이때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초반 소련을 비롯해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져가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소련, 중국 등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주의권을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북한과 한국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됩니다. 그동안 남한과 북한, 한국과 북한은 서로를 괴뢰 집단으로 여기고 자신들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까지도 다 북한은 괴뢰 정권이니까 우리의 통수권이 한반도 전체에 미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고 북한도 남한이 괴뢰 정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유엔에 동시 가입하게 됐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북한이 나란히 정식적인 국가로 인정받는다는 거니까요. 유엔에 동시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노태우 정부고요. 노태우 정부는 여소야대 정권이니까 뭘 제대로 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가장 야성이 강한 김대중을 빼고 김영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대통령 후보로서는 김대중보다 더 인기가 있었는데 1%더 지지를 받았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정작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3당이었거든요. DJ가 만들었던 평화민주당보다 밀렸어요. 그 주도권을 야당으로서 주도권을 좀 놓친 거라고 봐야겠죠. 이런 와중에 여소야대 정권에서 뭐 일하기 힘들어졌던 여당, 민정당이 살금살금 제안을 하는 거죠. 나랑 같이 손잡고 갑시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YS의 통일민주당과 그리고 JP,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과 노태우의 민주정의당이 3당 합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자당, 민주자유당 써져 있네. 민자당으로 합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심한 배신감을 느끼겠죠. 왜요? 야당 하라고 이렇게 국회의원으로 뽑아줬더니 여당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표를 배신한 거죠. 어찌 보면. 근데 이제 YS 김영삼 같은 경우에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들어가서 대통령 돼서 또는 여당이 돼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뭐 칼을 품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런 면도 있었고요. 결국 민주자유당 후보로 14대 대통령에
김영삼 씨가 당선됩니다. 31년 만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 군인들이 계속 대통령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31년 만에 민간인 출신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선생님 최규하 씨는 군인 아니었잖아요. 박정희 정부 시절에 총리했던 사람으로 그건 이제 박정희 6.5 시에 그 통일제 국민회의를 통해서 뽑힌 잠깐 대통령 했던 거라 업적이라는 게 있기가 힘들죠. 허수아비 대통령이었으니까. 국민들이 뽑은 제대로 된 민간인 대통령이 31년 만에 출연한 겁니다. 이때 재밌었던 게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을 이야기할 때 문민정부다. 군인이 아니라 이제 군이 아닌 민 정부가 들어섰다 해서 문민정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때 재밌는 게 이때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 중에 누구도 있었냐면요. 정주영 씨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통일국민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현대그룹 창업자 그 고 정주영 선생, 정주영 회장 맞습니다. 그분입니다. 대통령 후보로도 나왔어요. 이거 뭐야, 못해 먹겠다는 거죠. 자기가 정치를 해보니까 자기가 그 경제인으로 활동을 해보니까 대기업 총수라고 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정치인들이 불러와가지고 돈 내놔라 뭐하라고 하니까 정치자금 내라고 하니까 이거 못해 먹겠다. 내가 한번 직접 해보겠다. 통일 대통령 하겠다. 나 북한에서 내려왔던 사람이고 월남에서 나라 세운 사람인데 기업 차린 사람인데 뭐 하면서 이렇게 통일국민당 만들어서 대통령 후보로도 나와서 좀 했었죠. 이때 이제 김대중은 또 낙선하고 나서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영국으로 가기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14대 대통령에 당선된 김영삼. 세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겠다. 그걸 보여주는 아싸리한 모습도 있었던 거죠.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두둥 금융 실명제 두둥 그때까지 차명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 숨겨놓고 있었던 거 다 이제 못하게 해버리겠다. 고위공직자들 네 재산 얼마인지 국민들한테 밝히게 하겠다. 그 박정희가 금지시켰던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하겠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도지사나 뭐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였는데 다시 뽑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시장 선거, 도지사 선거 이런 것들 하게 된 게 이때부터.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이 군대 사조직 영남 경북 출신의 그런 군인들 정치 군인들의 조직이었던 하나회 해체 5.18 특별법 만들어서 제대로 한번 5.18에 대해서 억울한 거 풀어줘. 전두환 노태우 12.12 군사 쿠데타 일으킨 거 아니야? 너희들 그때 5.18 이렇게 해가지고 5.18 특별법 에 따라서 너희들 안 되겠어. 반란 일으킨 거 아니야? 내란 일으킨 거 아니야? 사법재판 사형 선고. 이렇게 다 했던 게 뭡니까?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라고는 김영삼 정부의 업적이죠. 역사 바로 세우기 라는 이름으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가는 겁니다. 이때 또 뭐 여기 학습지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교과서에 좀 그런 내용도 좀 잘 나오죠. 이때 만들어진 게 뭡니까 또? 여러분들 다 초등학교 나오셨죠? 그때까지는 한국신민학교의 줄임말인지도 모르고 창피하게 국민학교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저도 국민학교 나왔어요. 전 초등학교 못 나왔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라는 이름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총독부 건물 있죠? 조선 총독부 건물. 이 건물이 당시에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었는데 이 건물을 철거합니다. 일제 지배의 상징인 조선 총독부 건물이 왜 경복궁 안에 여전히 남아 있느냐 해서 이런 것도 철거하죠. 이거 굉장히 좀 빼어난 건축물이니까 나름 살려두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의견은 분분했습니다만 이 양반 단호한 분이죠. 쓸데없는 소리 역사 바로 세워야지.
이분은 좀 이렇게 화끈한 모습도 있었던 분이죠. 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만 그때 당시까지는 이제 개발도상국이죠. 근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여기에 가입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다라는 걸 경제성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 회원이 됐다는 건 OECD에 이제 우리나라가 가입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와 함께 해야 되니까 상품하고 자본시장도 조금씩 열어서 개방을 해줘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국제 경제 여건이 악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삼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도 있었고요. 그래서 임기 말에 좀 안 좋은 일을 겪죠. 이건 YS만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큰 위기를 겪죠. 바로 외환 위기입니다. 그 유명한 IMF 사태죠.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돈을 빌려오게 되는 겁니다. 차관을 지원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김영삼 정부 나머지 좀 역사적으로는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으로 칭찬받을 만한 개혁, 그 전에 군사정권 시절에 기득권들의 그런 거 카르텔 이런 것도 막 깨는데 나름 노력을 많이 했지만 IMF 사태를 맞이하면서 그러한 노력들이 좀 빛을 발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 이루어졌던 선거 97년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죠. 처음으로 정권 교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정권 교체는 계속 있었던 거니까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죠. 여당과 야당이 정권을 교체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동안은 계속 선생님 문민정부 김영삼 같은 경우에 정권 교체 아닌가요? 민자당이라고 하는 여당이 그대로 집권을 한 거니까 이건 정권 교체라고 볼 수는 없죠. 정권이 연장된 거죠. 예전에 20하국 시절에 그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적이 있었던 그 정권 교체 맞죠. 근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4.19 혁명이 터져가지고 자유당 정권이 무너진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내각 책임제로 헌법을 바꾼 다음에 했기 때문에 내각에서 다수당이 되고 했던 민주당이 자연스럽게 집권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 뒤에 다시 정권 교체될 때는 5.16 군인들이 쿠데타 일으켜서 엎어버린 거 아닙니까? 평화적으로 군대가 개입되지 않고 평화적으로 처음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거죠. 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에 최초로 선거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많은 일이 있었다고 하죠. 이때 비와 들어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안기부 같은 데서는 요 서류 정보 불태우는데 며칠 동안 불을 태우고 있었다고 하죠. 왜요? 정권이 바뀌면 그동안 자신들이 했던 추악한 치부, 민간인 사찰이라든가 고문했던 기록이라든가 모든 이런 증거들이 다 이제 처벌받을까봐 그거 불태우느라고 증거 인멸하느라고 흡사 뭐하고 똑같았을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은 좀 너무 자극적일까요? 일제가 항복하기 전에 조선 총독부에서 도망가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일본으로 지금 급히 가야 돼. 또는 이런 건 어떻습니까? 한국 전쟁 때 인민군에게 3일 만에 서울을 함락당하지 않습니까? 서울이 지금 함락 직전이 되니까 빨리 서울을 탈출하려고 했던 정부 지도자들, 중요한 정보 같은 거, 자료 같은 거 파기하고 있었겠죠. 이런 모습이 이때 많이 벌어졌대요. 안기부 등에서. 아니 국가 행정기관에서 그럴 건 별로 없었겠죠. 구린 게 많았던 사람들은 난리 났겠죠. 근데 이것도 DJ가 김대중 정부가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고요. 겨우 40.3%. 절반도 못 얻었네요. 이게 가능했던 게 뭐겠습니까? 우리 배웠죠? DJP 연대. 김대중도 혼자 힘으로는 힘들어요. JP 김종필과 연대해서 겨우 이 정도 얻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이인재 씨가 있죠. 그때 이 양반이 만들었던 당이 아마 국민신당, 국민당이라는 이름을 좀 끌고 오고 싶었나 봐요.
이렇게 해서 이 양반이 여당 표를 좀 나눠 먹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회창 씨. 이렇게 해가지고 여권표가 분열됨으로써 야당이 겨우겨우 집권을 합니다. 사수만입니까? 대통령의 꿈을 이룬 DJ. 하지만 갈 길은 험하죠. 이 양반이 15대 대통령입니다. 은근 이것도 시간 많이 걸리네요. 벌써 20분이야? 아이씨, 이거 미치겠네. DJ 정보까지만 일단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국제통화기금 IMF 관리를 벗어나고요. 이 양반의 업적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IMF 허리띠 졸라매고 정리해고 하고 구조조정 해가지고 다른 나라들보다 IMF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2001년에 IMF 관리 체제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 교체가 됐으니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가 됐으니 그동안 억눌려 있던 게 얼마나 많이 그 좀 과거에 억눌렸던 억울한 거 풀어달라고 나왔겠습니까? 제주 4.3 사건 이거 다시 조사하자. 경찰 아니 군대 가서 죽은 청년들이 왜 이렇게 많느냐 의문사 진상조사하자. 이런 거 막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 여성부 이때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저는 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데 기초생활 최소한의 기초생활은 보장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이때 만들어집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리고 여러분들 흔히 지금 많이 병원 갈 때 왜 이렇게 비싼 금액 말고 싼 비교적 저렴하게 건강보험 다 이렇게 혜택 받지 않습니까? 건강보험 지역 건강보험공단 만들어져서 국민들 하나하나 혜택 받을 수 있게 된 거. 국민건강보험 요거 일반인에게까지 확대된 것도 김대중 정부 시절이죠. 선생님 이거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이거 뭐 박정희 정부 때 만든 거 아닌가요? 출발은 그때 했는데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하겠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게 아니라 그때는 군인과 경찰 같이 이렇게 일부 사람들에게 한정돼 있었습니다. 이걸 전 국민적으로 지역 의료보험으로 넓혀갔던 게 김대중이죠.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피부로 제일 느낄 만한 건 그거겠죠. 이때 했던 게 우리나라 IT 기업들 막 만들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청년 창업이 이루어지고 무엇보다도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아서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으로 돼서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 모바일 강국으로 되는 뭐 기반을 다졌던 것도 김대중 정부 시절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하죠. 2000년에. 햇볕 정책을 통해서 북한과 드디어 만나게 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는 거죠. 24분이네. 여기까지 일단 해야 되겠네요. 이것도 또 끊어야 되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